안녕하세요. 자산배분 투자의 윤종철입니다. 오늘도 5월 27일 날 방송한 리얼일드 요약 및 해설해드리고 제 의견 개진하겠습니다. 그전에는 좀 문구 하나하나의 디테일을 굉장히 자세히 좀 설명하려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이제 영어 비중도 많았고 그 영어를 갖다가 제가 장표에다가 남겨놓는다는 게 이제 보신 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거로 생각했는데 지금은 좀 핵심적인 얘기만 하고 그리고 중요한 얘기에 집중해서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제 나름의 해설을 하는데 좀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골드만삭스의 아만다 리넘, 블랙록의 메릴린 왓슨, 그 다음에 FS 인베스트먼트의 트로이 가예스키입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은 이제 채권 하신 분이고요. 이 부분은 이제 마켓 전략가이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상당한 정도의 반등이 나왔는데 반등의 추세 전환이냐 이거 이제 주제였고요. 그 다음에 결국에는 개별 종목 장세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액티브 인베스트먼트 그죠? 패시브 전략이 있고 액티브 전략인데 액티브 펀드들에게 이제 좋은 환경이 되느냐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채권 가격이 지금 그래도 좀 올라왔는데 앞으로 더 떨어질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고요. 연말에 이제 물가가 안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뷰를 좀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맷 밀러가 물어봤습니다. 반환점이냐? 2001년도 이래로 7주 연속 이렇게 주식이 하락한 건 최초인데 이제 반등의 신호탄이 되느냐에 대한 질문이었고요. 연준의 회의록이 수요일날 발표됐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완화적으로 이해하고 있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회의록은 골반의 하우스 뷰하고 동일했다. 그래서 내년에 한 3.2% 정도, 3.25%, 3%에서 3.25% 정도의 이제 종단 금리로 마무리될 걸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하이드 채권의 65%는 연초 대비 10%나 싸다는 거죠. 매력적인 가격이고, 최근에 이제 하이엔드의 리테일이 굉장한 아주 좋은 그 실적을 냈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이 이제 투자 심리가 살아나서 최근에 채권을 다시 사고 주식도 다시 산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보자면 메이시스가 뉴욕에 있는 그 의류 전문 백화점이죠. 그래서 상당히 실적이 좋게 나왔고 이것은 바로 중산층 이상의 그 소비력이 양호하다는 걸 의미한다고 이제 시장이 해석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장의 둔화와 그 다음에 퀄리티를 집중되는 이런 사항은 간과하면 안 된다고 이제 아만다 리넘이 얘기를 한 겁니다. 아만다 리넘은 뭐 개별 기업에 대한 얘기는 전혀 안 했습니다. 자, 같은 질문을 하니까 같은 질문이 아니죠. 금리가 고점을 찍었냐에 대한 질문을 이제 메릴린 왓슨에게 하니까 금리가 그렇지는 않다. 더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연초부터 소활 악재가 굉장히 많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는 현재 안정화가 진행 중이다. 같은 질문을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트로이 가예스키에게서. 그랬더니 인플레이션 자체는 고점을 찍었지만은 금리 수준은 지금 너무 낮다는 거죠. 지금 전반적인 채권 가격이 상당히 elevated, 아직도 싸지 않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채권 금리가 2.7% 미국채 10년물이 2.7% 수준으로 유지하게 되면 물가가 더 올라갈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반대로 금리가 50bp에서 70bp 반대로 상승할 수 있다는 거죠. 채권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채권 가격이 더 떨어질 수 있다고 이제 예측을 했습니다. 그리고 물가가 근데 물가 잡는 게 그렇게 어렵냐? 바이든 대통령도 지금 자기의 탑 프라이어티다. 최우선 과제라고 얘기하고 있고 연준도 지금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고 기저효과가 있을 수 있다시피 기고효과 작년 연말로 갈수록 물가가 상당히 올라간 수준이기 때문에 그럼 반대로 기고효과가 일어나지 않겠냐 하니까 물가 고점을 찍었어도 하반기로 가서 하락이 여의치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장기 채권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하락 위험이 더 크다.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도 이제 우리가 QT를 생각하면 장기 채권 가격의 하락을 어느 정도 예상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같은 맥락으로 개인적으로 사료가 됩니다. 자, 그러면 5월 말이 지금 이제 6월로 넘어가는 이 주말이 터닝 포인트냐 얘기를 해보니까
아만다 레넴은 개별 종목 장세다 이거죠. 그래서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dispersion, 개별 종목 장, 분화가 된다는 가격이. 그래서 각종 비용들을 잘 관리하는 회사에 투자할 필요가 있다. 원자재 가격, 그 다음에 운송비, 그 다음에 자기네들 그죠? 예를 들어서 원자재 회사 같은 경우에 몇 개 회사의 풀을 갖고 있냐 이런 것 등등 관리적인 측면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비용을 관리하는.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타겟하고 월마트 같은 경우에는 이익이 감소했지 않습니까? 그만큼 소비자들에게 가격 전가를 못하는 경우였죠.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IG든 인베스트먼트 그레이드든 하이힐드든 다 이렇게 비용 관리하는 회사, 즉 지금 이제 막 혁신하고 성장한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비용을 잘 관리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회사를 뽑아야 된다는 거죠. 브렉락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냐 얘기를 해보니까 물가가 확실하게 안정한지는 여부는 더 지켜봐야 되고 그것의 불확실성 때문에 가격의 변동성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의 핵심 단어는 dispersion, 개별 종목 장세, 그리고 변동성, 가능성, 변동성의 가능성 뭐 이 정도로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5월 24일이면은 이제 주초죠. 주초에 정확히 이제 마가렛 페텔 대단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아무튼 중기적으로 봤을 때 저점을 정확히 얘기를 하셨습니다. 매수 기회다 하셨고 이제 하이힐드 채권의 이자율이 6.5%, 8.5%까지 지금 이자를 지급하기 때문에 지금은 매수 기회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거기에 대한 이제 질문으로서 최근에 지방채, 뮤니본드도 투자 매력이 괜찮다는 그런 의견이 있는데 비슷한 생각이냐? 그래서 지방채는 뮤니본드고요. 그 주에 이제 거주하게 되면은 그러면 또 그만큼 세제 혜택이 있기 때문에 그죠? 지방채가 그만큼 또 매력이 있는 상품인데 지방채도 이제 금리를 상당히 많이 준다는 얘기죠. 거기에 대한 답변은 이제 다른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CLO를 추천을 했고요. BB 등급의 CLO는 지금 10%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 뭐 변동금리 그 다음에 Senior Commercial Real Estate Debt 변동금리를 주는 Senior Commercial Real Estate Debt가 이제 자기네들의 사실은 어떤 펀드를 좀 홍보를 대놓고 좀 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뭐 Senior Loan 하면은 Leverage Loan 해서 변동금리 상품이죠. 그리고 이제 상업용 부동산 채권이죠. 상업용 부동산 채권이고 이제 6주 대비해서 이제 이자를 더 지급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괜찮은 시점이다. 변동성이 있더라도 1년 후, 3년 후에는 무조건이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아무튼 가격 하락이 좀 있더라도 그리고 꾸준하게 상당한 이자를 지급하니까 괜찮은 투자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지금 이제 채권 발행의 감소 상황에서 미국과 유럽의 이런 발행량 차에 대한 질문을 하니까 메일러 왓슨이 미국 같은 경우는 시장 금리의 급격한 상승 환경 때문에 사실은 발행량이 많이 줄었고 유럽은 하이힐드 시장이 더 크고 그리고 ECB가 이제 금리 인상을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 아주 낮은 금리에 지금 채권을 회사채를 발행하려는 그런 욕구가 더 있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 이렇게 개별 종목 장세가 되는 것은 그 액티브 매니저들 그리고 액티브한 투자자들에게 좋은 거 아니냐 얘기를 하니까 좋은 환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질문을 했는데요. 2번 질문을 했는데 아예 1번 질문까지 답변을 하셨습니다. 아마는달레남이. 그래서 하이힐드 채권의 발행 이자율은 미국 같은 경우는 2018년 최고로 많이 주는 거고 유럽은 2016년 최고로 많이 주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발행량이 매우 적은데 그나마 발행을 간혹적으로 하면은 굉장히 많은 이자를 줘야지만이 자금 조달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프라이머리 마켓에서 이렇게 채권을 발행해서 이자를 많이 줘야 되는 이유는 세컨더리 마켓에서도 채권 하이힐드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만큼 매력적인 이자를 줘야지만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그 프라이머리 마켓 발행 시장이 거의 멈추다시피 할 정도 유동성이 매우 악화됐었고 금리를 하도 이제 쭉 계속적으로 올리면서 그다음에 그때 퀀티테이티브 타이트닝이 오토파일럿으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때 투자적격 등급 BBB들이 굉장히 많이 BB로 그 Fallen Angels라고 그러죠. 하이힐드로 하향된다는 그런 소문이 돌고 막 그럴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주식 시장도 굉장히 안 좋았죠. 그 다음에 유럽은 뭐 2016년이라고 하면은 뭐 브렉시트 이슈가 있었겠죠. 그래서 가장 안 좋았던 시점의 이자 수준까지도 지금 줘야 되는 상황이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인베스트먼트 그레이드 투자 적격 등급은 그렇게 발행량이 전년 대비 달라진 게 없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발행량이 증가할 걸로 예상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 1.3 트릴리언, 그다음에 유럽은 525 빌리언 이제 발행량 예상치까지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다음에 연준이 이제 6월 달부터 자산 축소를 진행하는데, 그죠? 그래서 시장의 유동성을 직접적으로 빨아들이는데 어떤 영향이 있을 거냐에 대한 대답에 대해서 좀 약간 동문서답하셨습니다. 그래서 agency mortgage-backed securities를 overweight 했다. 연준이 적극적으로 MBS를 시장에다 내다 팔 걸로 생각하는 것은 기우다. 그래서 지금 살만하다. 이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이 얘기는 지금 3주 연속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니까 가격이 또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제가 항상 자산 배분 투자의 인종처리라고 하는데요. 자산 배분을 하는 것이 정답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자산 배분도 주식시장 내에서의 자산 배분, 예를 들어서 뭐 배당 주식과 성장 주식의 배분, 뭐 미국 주식과 한국 주식의 배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자산군끼리도 배분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식이 있다면은 반드시 채권을 보유해야 되고요. 부동산이 있다면은 반드시 현금을 보유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갭 투자를 공격적으로 했다. 그러면은 반드시 채권이나 현금을 보유해야 된다는 겁니다. 유동 가능한 자산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산 배분이라는 거는 리스크는 줄이면서 수익률은 유지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결국에 우리가 채권 투자가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채권을 개별적으로 매수하는 것은 개별 종목, 주식의 개별 종목 리스크만큼 매우 큰 리스크가 있는 거기 때문에 펀드나 ETF 통해서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채권의 경우는 액티브 ETF도 상당히 괜찮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 투자라는 것은 지금 현재는 이제 금리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실질적인 이자를 준다는 측면에서 장점도 있지만 내가 채권을 보유함으로써 채권 시장의 가격 변화를 몸으로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채권 시장의 가격 변화라는 것은 왜 중요하냐? 우리가 주식시장의 통상 3.5배에서 4배의 시장이 채권 시장입니다. 보다 큰 자금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주식시장이기 때문에 환율과 채권이 주식에 선행하는 것이죠. 주식은 당연히 실물에 선행하지만 그보다도 통상 더 선행하는 것에 대한 투자는 필수인 것이죠. 그래서 통상 지금의 환경은 올 초까지는 지금까지는 안 그랬지만은 정상적인 구간에서는 주식시장이 완만하게 상승하면서 위험 선호 심리가 있을 때는 채권의 가격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살짝 떨어지는데요. 살짝 떨어집니다. 이게 밸런스를 맞춰가는 거지만 장기적인 수익률이 나쁘지 않다는 거죠. 수익률을 해치지 않으면서 리스크를 해치할 수 있는 이 자산 배분 전략을 갖다가 인식을 못하면은 불편한 투자를 하게 되는 겁니다. 불안한 투자를 하는 거죠. 내 확신만큼 주식을 보유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세력에게 당하고 저점에서 자기의 우량한 변동성이 큰 주식의 자산을 팔면서 그거는 짤짤이야. 난 짤짤이 같은 그런
주식 투자는 안 할 거야. 난 부동산이나 투자해야 되지. 하고 한쪽에 편중되면서 그 많은 수익을 가져갈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명확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한국의 1위부터 10위까지 부자들 보면 대부분 다 주식 부자들이죠. 자, 그래서 채권 비중이 없는 투자는 바로 절름발이 투자자. 채권의 비중을 편입시킨 것은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이제는 인베스트먼트 그레이드가 5% 가까이 주고 그 다음에 하이드 채권이 8% 가까이 주는 이런 시대에서는 채권 투자는 필수다. 채권을 보유하는 것은 위험, 성장성이 좋은 주식과 원자재의 그런 위험 자산을 보유하기 위한 책임보험이라는 겁니다. 책임보험. 근데 책임보험은 돈만 나가죠. 풋옵션 같은 경우에. 그러나 미국의 장기 채권 같은 경우에 그 상황에서는 이자를 주고 그리고 자산 가격이 흔들리고 리세션이 올 때 가격이 올라가죠. 특히 무슨 전쟁의 이슈가 있고 그러면은 가격이 올라가죠. 이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산 간 배분이 자산 내에서의 배분도 중요하지만 주식과 채권을 함께 보유하는 것, 주식과 채권을 함께 보유하는 것, 즉 성향이 다른 상관관계가 역으로 가는 자산을 함께 보유하는 것은 수익률의 하락을 결코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을 해야 되는 거죠. 수익률을 유지를 하면서 리스크를 줄이는 거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는 겁니다. 다음으로 이제 약간의 투자 아이디어인데요. 이제 제가 해외 채권 ETF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좀 상세한 설명을 통해서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는 법을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좀 투자 아이디어로는 중국의 ETF 시장이 최근에 이제 개화하기로 결정이 났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따라서 중국의 굉장히 값싸진 채권을 갖다가 회사채를 갖다가 매수할 수 있는 적극적인 기회가 오지 않았나. 그래서 생긴다면 중국의 채권 액티브 ETF 중국 시장 내에 상장이 이제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이제 가져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부도율이 30%에 이르는 중국의 이런 시행사들, 이런 굉장한 위험의 순간이 반대로 또 투자의 기회이기도 하다, 이런 생각을 역으로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좋은 시나리오하고 안 좋은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주식시장이 이제 지금 어느 정도 지난주에 상당히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주식시장이 완만한 상승을 하면서 급격한 상승은 안 되겠죠? 완만한 상승을 하면서 금리도 완만한 상승을 하는 겁니다. 금리의 완만한 상승은 내가 그러면 주식과 채권을 뭐 주식 7, 채권 3 혹은 주식 6, 채권 4 이렇게 갖고 있었다고 하면 그러면은 금리가 이제 완만하게 상승한다는 얘기는 갖고 있던 4포션의 채권이 약간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그렇지만 고통스럽지가 않습니다. 주식시장이 확 올라가니까요. 그리고 원래 내가 매수했을 때 결정된 이자는 지속적으로 나오는 거니까요. 그런 게 있고 그렇게 된다는 거의 전제 조건은 원자재 상승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된다는 거죠. 그것은 곧 임금 상승의 안정을 의미하기도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제일 좋은 실적 장세로 쭉 이어가면서 주식시장으로 보면은 계절적으로 여름 장세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본격적인 여름 장세, 늦 여름 장세를 우리가 규정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상당한 폭의 시클리컬 쪽으로 자금이 많이 몰릴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됩니다. 안 좋은 시나리오 우리가 보게 되면 주식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금리의 변동성 확대되고 이런 건데 이런 거는 다 원자재 가격이 이제 오버슛을 하는 거죠. 즉 야수적인 성향이 드러나면서 이제 급등락을 거듭하면서 모든 변동성이 생기는 건데 이거는 연준이 결국에는 수요 파괴를 위해서 금리를 급격하게 인상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상황이 오면.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고요.
제 자산 배분 전략 비디오 링크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4월 16일 날 부분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